콧구멍은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아야지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코털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지만 재물도 새어나간다 그래서 좋지 않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부자의 얼굴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가 한 사람이 관상을 볼 때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는 누구의 소개로 이성을 만날 때 커피숍이나 아니면 기타 장소에서 상대방을 기다렸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예스나 노가 결정됩니다. 즉 3초면 그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상을 공부하다 보면요, 부자를 만나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얼굴에는요, 그들만의 얼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부자들은 어떤 관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 재물을 볼 때는요, 부동산 운과 현금 운을 나누어 봅니다. 부동산 운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 여부를 보는 것이며, 현금은요, 현금의 수입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동산 운이 좋은지 아니면 현금 운이 좋은지 관상학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운을 보는 것입니다. 현금 운을 보는 것은요, 코이며 콧방울은요, 이 현금을 지키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옛말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돈에 대한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돈의 위력을 볼 수 있는 황금선이 바로 코입니다. 옛말에 귀 잘생긴 거진이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코를 재백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코가 경제적인 능력, 즉 물질적인 풍요를 보는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코는 지금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운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는 오행에서 토라 그래서 흙에 속합니다. 토는 흙이니까요, 비옥해야지 곡식이 잘 자라는 칩니다. 따라서 코에 붙은 살은요,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에 살집이 두둑하고 풍요로워야지 재물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운이 좋은 코의 형태를 보면요, 콧대가 반듯하게 쭉 힘차게 뻗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갈등이 있어서 싸울 때 콧대를 납작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매우 나쁜 말입니다. 관상학에서 콧굿을 싸고 있는 양쪽 콧방울을요, 금갑이라고 부릅니다. 즉 금갑은요, 현금을 지키는 금고라는 뜻입니다. 콧방울이 불룩하고 힘차게 보이는 사람은요, 힘찬 기세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두뇌가 명상할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이 발달해서 노년에 부자로 잘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은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아야지 재물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코털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지만 재물도 새어나간다 그래서 좋지 않게 봅니다. 둘째로는요, 부동산 운을 보는 눈두덩이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부동산 운은 전택궁이라 그래서 눈두덩이를 봅니다. 전택궁의 한자는요, 밭전자와 집택자를 씁니다. 즉 밭과 집을 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택궁인 눈두덩이는요, 주택운과 부동산 운, 그리고 상속운에 관한 운세를 보는 곳입니다. 좋은 전택궁의 조건은요, 눈꺼풀이 윤택하고 윤기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넓고 두둑해야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전택궁이 넓게 생긴 사람은 넓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눈과 눈썹 사이 눈두덩이 전택궁은요, 넓어야 합니다. 전택궁이 넓은 사람은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요, 땅만 사면 그곳이 개발돼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로 천이궁이라 해서 이마의 양쪽 눈썹 끝에 관자노이 부위가 두툼하고 윤기가 나면서요, 발달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요, 이사만 가면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택궁이 넓고 깨끗하면 정이 많고 남에게 잘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상이 높아 뜻하는 바를 이루며 많은 재산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쌍꺼풀 수술은요, 눈두덩이가 좁아지고 눈이 커 보이게 합니다. 적당한 눈두덩이란요, 눈 하나 들어가야지 적당한 눈두덩이, 즉 전택궁으로 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요, 전택궁이 좁아져 부동산 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쌍꺼풀 수술할 때는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윗 눈꺼풀을 올리는 그런 근육이 약해져서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기존에 처진 눈두덩이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현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두덩이가 좁은 사람과 살집이 얇은 사람은 처음에는 부동산 운이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눈두덩이가 넓어지고 살집이 생기게 되면요, 부동산 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시청자들은요, 서양인들은 전택궁이 다 좁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서양인들은요, 관상을 볼 때 히포크라테스가 연구한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인의 관상을 볼 때는요, 골상학을 기준으로 별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관상은요, 원래 중국에서 한족을 상대로 2000여 년간 연구한 통계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동양인의 관상에 접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요, 모든 것은 오로지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환경에 따라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내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고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로부터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고 심상보다 덕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타고난 생김새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덕을 쌓으면요 재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